신장병을 앓고 나서 거의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못 지킨 적도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식이요법을 하고 있거든요. 식이요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덜 짜게 먹고 이제 조미료 적게 먹고 외식을 해도 좀 가려서 먹고 그런 정도인데요. 제가 처음에 신장병 발병 사실을 안 게 19살이거든요. 신장 그 수치, 크레아틴 수치는 1.7 정도? 1.7 정도면은 신장 잔여 기능을 한 사람은 한 60에서 70%라고 그때 그랬거든요.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발병 당시에 병원에서는 한 5년 정도 안에 투석을 하게 된다고 했고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면은 조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, 뭐 인터넷 카페 이런 데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 19년 정도를 저는 이제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해왔고 물론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 저 역시 잔여 기능 50% 이상인 상태에서 충분히 투석을 안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신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 역시 지키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지키지 못해요. 많은 사람들이 신장병 발병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뭐 식사 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결국엔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식이요법으로 평생 투석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신장병 환자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것 같아요. 신장병 환자들이 망가진 신장을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것도 평생.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첫 번째는 저염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.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넘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. 그걸 삼시세끼 해야 된다는 거. 저 역시도 이렇게 저염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제가 이 저염식이라는 게 아무튼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사회생활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경제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경제생활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식 같은 데 참석할 수도 있고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. 뭐 또 그렇게 뭐 술 한잔으로 이렇게 오고 가야 또 이런 사이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이런 좀 사이가 좀 좋아야 그 업무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술 자체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마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마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. 거의 뭐 소주 한두 병 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마시잖아요. 같이 그 정도 따라 마셔줘야 좀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술을 마시는 거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.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.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음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이 되는 음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그래요. 좀 눈치가 보여요. 뭐 주문할 때 뭐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좀 그래요.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.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좀 불편한, 창피하다고 하기보다는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회생활할 때 좀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요. 세 번째는 인스턴트 식단들이 굉장히 이제 구하기가 쉬워요. 뭐 주위에 뭐 햄버거, 피자, 라면, 짜장면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왔어요. 식단 중에서는. 그리고 뭐 그런 냉동식품 같은 거 굉장히 뭐 그냥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이제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. 인스턴트 식단들이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식단
식단들, 저염식 식단, 신장식이라고 흔히 말하죠. 그런 저염식 식단이 굉장히 좀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거의 내 음식만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좀 싱겁게, 그러면서도 아예 뭐 좀 그래도 먹을만하게 만들려면은 끊임없이 이제 조미료 대신 넣을 뭐 향신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맛은 맛대로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한 이 정도가 있고요.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. 지금도 어렵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워요. 뭐 이게 몸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, 신장병은 좋은 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투석 전에는 거의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. 투석을 하면서도 투석을 하는 번거로움을 빼면은 그렇게까지 힘든 건 많이 없어요. 그런데 정말 힘든 게 이 식사 관리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뭐 누군가 이런 알약 같은 걸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뭐 이렇게 먹기만 해도 거기 영양소가 들어있고 포만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알약을 누군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 그런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, 뭐 몸매 관리 잘된 뭐 그런 연예인들,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기보다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얼마나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덜 먹고 안 먹고 뭐 이렇게 제한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그런 습관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만성신장병이라는 건 일단 발병을 하면은 투석 전까지 가지 않으려면 의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. 노력해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, 잘해야 본전치 끊임없이 욕구, 본능과 싸워서 이겨내야 비로소 뭔가 이루는 게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. 그래도 투석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투석까지 안 가길 하는 바람입니다.